안녕하십니까. 한인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발족 이래 강력한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았지만 아베 스가 정권에서는 보이지 않던 온건한 성품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던 기시다 정권이지만 구 통일교의 문제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의식 문제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TV아사히의 9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실시한 구 통일교회와의 관계조사에 대해서 64.6%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으며 자민당 의원과 구 통일교회와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는 73.9%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회답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자민당을 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식에 대해서는 아베 씨를 받들면 그 지지층을 잡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판단이 화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에 의한 9월의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은 29%로 30% 이하로 내려가 위험수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전회 조사보다 7포인트, 전전회 조사보다 23포인트나 감소하며 하락 경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다 쪽에서는 드디어 중의원 해산인가 라는 수군거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권 존망의 램프가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아베 전 총리가 비명의 죽음을 맞이한 직후는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받았습니다. 7월에 NHK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국장을 평가한다는 49%였고 이에 비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38%로 국장에 대한 찬성이 다수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장에 대해서는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파가 긍정파를 웃돌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9월 조사에서는 찬성과 어느 쪽인가 하면 찬성을 더하면 38%인 것에 비해 반대와 어느 쪽인가 하면 반대가 5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지TV와 산케이 신문의 공동조사조차도 국장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을 72.6%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회답하였고 이해할 수 있다는 회답은 18.9%에 불과합니다. 9월 12일 가마쿠라 시의회는 국장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9월 9일에는 도토리현 니치난초 의회가 국장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국장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8월 31일 회견에서 국장으로 가기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하의 4가지 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8년 8개월 총리직을 맡았다. 둘째,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연설 중에 총격되었다. 셋째, 외교, 경제 등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겼다. 넷째,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의와 조의가 나타나 다수의 조문 희망이 와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이 이유는 국장을 반대하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것. 국장에는 적어도 16억 6천만 원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국회에 동의도 없이 가기 결정만으로 끝마친 것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국장의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일본에는 국장에 관해서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국장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국장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이상 국회의 의결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은 국장을 가기 결정만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 절차의 경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가기 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자명성과 긴급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은 어느 쪽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쟁 전에 있던 국장령이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1947년에 실효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국장에 관해서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1967년에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은 지극히 예외적인 조치로서 행해졌었습니다. 이때 전례에 따르면 장래의 부담이 전액 국비로 조달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학교, 민간기업에 조의를 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장례는 총리 경험자의 관례를 따라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장이라는 모습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때 정부가 대학이나 교육위원회에 조의를 표할 것을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디까지나 요청에 불과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벌칙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요청은 강한 압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마음의 자유와 관계되게 됩니다. 국장은 합동장보다 훨씬 폭넓은 요청을 시민사회에 함으로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처럼 국론을 둘로 갈라놓는 국장에 대해서 자민당의 니카이 전 간사장은 9월 16일 국장이 어떻다는 등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삼가야 한다. 모두 잠자코 두 손을 모아 배웅해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국장이 끝나면 반대하던 사람도 반드시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인이라면 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국장에 반대한 사람은 비국민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론 대다수는 국장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나 지지자가 비용을 전액 분담한다면 모를까 혈세로 조달되는 국장이 국회에 승인도 얻지 않고 논의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는 것에 대해 주권자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각이 결정한 것에 잠자코 따르라고 하니 민주주의의 국가라는 간판이 허망할 뿐입니다. 원칙론적으로 말하면 국장이란 고인의 인격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친했던 국제정치학자인 미우라 루리는 국장이 기대하는 것은 좌우 양극의 극론을 배제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통합과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아베 전 총리가 살해된 후 아베 정권이 행했던 것을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본에 큰 분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베 정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원래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장에서 정치적인 대립 상대를 저따위 사람들이라고 불러 적대성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국장에 대한 불신이 아베 정권 이래 자민당이 계속해온 것들에 대한 불신과 병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의결을 회피하고 중요 사항을 가기 결정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아베 정권 하에서도 행해져 왔었습니다. 헌법 53조에 의한 임시국회 교체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베 정권으로부터의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또한 국장 관련 예산이 계속 부풀고 있는 것은 올림픽 예산이 계속 부풀어 온 것을 방불케 합니다. 횡사한 아베를 애도하는 마음가짐과 국장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국장을 강행하는 기시다 정권이 반대의 소리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에게 국장의 가치가 있는 업적이 있습니까? 전후에 국장이 행해진 사례는 요시다 전 총리밖에 없고 사또 에이사쿠 전 총리의 국민장이 그에 준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가 그런 인물들에 필적하는 업적을 쌓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점은 다른 총리 경험자와 비교해도 아베 전 총리가 국장의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요시다 시게루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출발점입니다. 사또 에이사쿠는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몇십 회나 교섭하고 북방 영토 문제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4도 반환은커녕 2도 반환조차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후퇴시켰습니다. 과연 앞에 두 사람의 필적하는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 평가로부터 생각해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또 에이사쿠 총리도 국장이 아닙니다.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무조건 절찬하는 것은 핵심 지청뿐입니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련된 오직 의혹만으로도 모리토모, 가게, 벚꽃을 본인 모임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회에서의 추궁에 대해 총리는 100회 이상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인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공문서의 은폐, 파기, 그리고 조작마저 행해진 것입니다. 행정의 공개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의 하나이며 공문서의 조작이 태연하게 행해지게 되면 민주정치는 위기에 빠집니다. 아베 정권 시대에는 공문서의 조작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도전도 행해졌었습니다.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가기 결정은 헌법 위반의 의혹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그 준비로서 높은 독립성을 가지며 최고 재판소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헌법의 파수꾼이었던 내각법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며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오마에 게니츠는 아베를 정치가로서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가장 필요한 아픔을 수반하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무엇 하나 추진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실업의 산을 쌓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쇠퇴가 현저한 일본의 산업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굳히는 방향으로 나갔죠. 무엇보다 19, 20세기의 오래된 경제학에 기초한 아베노믹스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장의 안정된 정권이었음에도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아 1명당 GDP의 세계 랭킹은 침체하였고 일본인의 급료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단한 것을 서서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국장 반대 소리가 커지다니 사건 직후의 감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직후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구호가 국장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인 대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통일교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원한이었던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 구호는 무색해져 갔습니다. 자민당은 통일교회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했음에도 교단과 깊은 관계인 아베 전 총리를 국장으로 미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때부터 이어져온 통일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는 정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아베는 교단의 표를 대리관리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일교회가 9월 7일에 한국의 13개 신문에 게재한 의견 광고에는 평화운동을 추진하면서 불의의 서거를 맞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숭고한 희생을 가정연합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등과 같이 아베에 대한 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교회의 광고탑이며 비호자였던 아베를 국장으로 보내는 것은 죽어서도 또다시 교단에 보정수표를 계속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기 결정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강권 수법뿐만 아니라 급격한 엔저에 의한 물가고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고 통일교회의 문제도 아베 전 총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기시다 총리는 모두 아베 전 총리의 부정적 유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